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옥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자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반사회성이라고 하면 근래에 그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사건 지금 범인을 잡았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옛날에 유영철 사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생각이 나죠. 오늘은 이 반사회성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들은 어떤 것이고, 또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뭐 그런 이유들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반사회성과 관계가 깊은 인생 발달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은 그게 바로 사춘기예요. 사춘기 아이들은 반사회적인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첫째는 일단 반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적인 어떤 행동, 태도와 또 반사회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그 다음 꼭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반사회적인 사람들 자신에게 혹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뭐 이런 세 단원으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반사회적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제 어떤 생각하냐면, 요즘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어떤 나타나는 행동의 특성으로 보자면, 첫 번째, 이들은 대체로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지켜가는 것들을, 보통 이 반사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왜 내가 그걸 지켜야 되나? 또는 그것을 어겨요. 아주 흔히. 어기는데 그걸 어떻게 어기냐면 반복적으로 어겨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벌금을 냈다. 그럼 보통은 그렇게 다시 하지 않아요. 왜냐? 여기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안전벨트를 안 해가지고 벌금을 물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벌금을 무는 순간 여러분의 뇌에는 이걸 안 매서 내가 5만 원을 냈어? 이게 입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으면 안전벨트를 될 수 있으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억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내재화된다, 내면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이 내재화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잘 안 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한번 탁 뜨거워 그러면 그게 뇌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게 손이 안 간단 말이에요. 근데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이런 입력 체계, 내재화의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요. 그냥 감옥에 갔어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감옥에 안 가도요, 경찰서에 한 번만 가서 조사를 받아도 다시는 안 가려고 벌벌 떨어요. 근데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안 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자동화돼서 나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딱히 경찰서나 감옥이 아니라도요, 벌금을 계속 낸다, 딱지를 계속 끊긴다, 뭐 이러면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어떻게 이제 어떤 부분이 또 반복되냐면, 거짓말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참 힘든 환경이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그 상황이 돼도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별로 스스럼이 없이 거짓말을 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예 마음속에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어겼다는 느낌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반사회적 성격의 특징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 어겼다는 거 알아요. 내가 잘못됐네? 이걸 좀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잘못됐네? 그런데 말이지, 내가 그렇게 꼭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내를 폭행을 해요. 그런데 아내를 폭행한 건 잘못했지. 내가 아내를 때린 건 잘못했지. 그렇지만 그때 당신이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내가 안 했을 거야. 내가 오죽하면 때렸겠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죠. 이 차원이 아예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들, 조금 알기는 하는데 계속적으로 합리화하면서 결국 그거예요. 내 잘못이 아니다. 너가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충동적이라는 거예요. 계획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그것들을 미리미리 하고, 이것은 이제 성격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성격은 계획을 굉장히 잘 세우는 성격이 있고 어떤 성격들은 계획을 덜 세우는 성격이 있어요. 그 성격이 다른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들은 무계획적이고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내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격이 급해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무슨 일이 없을 때는 다 같이 앉아 있어요. 뭐 굉장히 얼굴도 잘생기고 뭐 괜찮게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악한 범죄를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 여러분 잘 구분할 수 없어요. 뭐 꼭 그렇게 막 깡패같이 생긴 사람이 반사회적이고 얌전하게 생긴 사람이 반사회적이 아닌가,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극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마치 우리가 빛이 탁 비추면 달아나는 것도 있고 달려드는 벌레도 있는 것처럼 뭔가 화가 날 상황이 되거나 뭔가 불이 탁 당겨지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는 뭔가 탁 들어오면 이들은 급한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어떠냐면은 이런 게 많죠.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치가 낮은데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무서워하거나 재미있어 하거나 스릴을 느끼거나 뭐 이런 거를 즐기잖아요. 그런데 반사회적인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 역치가 높아야지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험적인 것을 즐겨요. 스릴을 즐겨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를 좀 요만큼 무서워가지고는 이렇게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무서운 거를 보통 사람들은 너무 무서워서 못하는 것을 해요. 그런 게 성무도 급하고 역치도 낮고 또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거 조금 위험한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것도 조금 없고요. 일생 동안에 직장을 어떻게 갔냐면 한 직장을 오래 있지 못해요. 자꾸 직장을 옮겨요. 그리고 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뭐 방을 얻고 돈을 모아서 적금을 하고, 그래서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쓰는 걸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한꺼번에 막 탕진을 해요. 근데 그게 한 40대 중반 이렇게 되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냐면 젊었을 때 돈을 좀 쓰다가도 점점점 이렇게 돈을 모으고 그러면서 자기 재정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반사회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써요. 무계획하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써요. 자꾸 빚을 져요. 그래서 40대 중반이나 50대가 되면 이제 완전히 탕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직장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재정적으로도 책임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적인 상태가 막 없어지죠. 그리고 또 어떠냐면 해를 끼치거나 학대를 하거나 뭔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렇게 하죠. 근데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합리적인 이유들을 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 쓰는 게 뭐냐면 합리화예요. 합리화하는 거죠. 그 사람 왜 사기를 쳤어? 내가 사기 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됐는데 바보 같은 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반사회성이 가지고 있는 DSM-5에 나와 있는 반사회성의 행동의 특징들은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반사회적인 인격이 될까?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유전적인가?
아니면은 환경적인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사이코패스라는 이야기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잔혹한 사람들이거든요. 수준이 높게 잔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굉장히 유전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들은 거의 그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느끼지를 않아요. 제일 문제가 그런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고난 기질로 굉장히 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타고난 기질이 조금은 있긴 하지만 환경이 뭔가 이 사람에게 악한 영향을 줘서 이렇게 범죄적인 사람들이 되거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사이코패스, 타고난 사이코패스는 한쪽으로 이제 놔두고 환경 속에서 이렇게 반사회적인 인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 대체로 그 원인은 이제 학대와 관련이 많이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심리적인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리적인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뭐냐면 내면화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정서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면화돼야 되는데 이 내면화돼야 되는 이 내용들이 너무 파괴적이고 너무 이 아이를 정말 이 아이의 내면을 공격하고 막 뭔가 이 아이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요소들이 들어오고 있다면 이 아이로서는 뭔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면화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차단. 그래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정서적인 관계들을 차단하지 않으면 얘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너 같은 게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너는 정말 세상에 안 태어났어야 돼. 이런 이야기는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사는 부모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의 말을 내적으로 계속 받아들이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단을 하다 보면 마치 이게 스폰지에 물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그 위에 비닐이 쫙 깔리는 것처럼 이렇게 그 코팅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외부와 내가 교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실은 내면화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배워나가고 사회와 동화되고 사람들과 관계하는데 너무 중요한 요인인데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무슨 경험을 해도 그것들을 내적으로 새기고 그것이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실은 그래서 이게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폭력적인 가정이나 굉장히 가난하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 중에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되죠. 어쨌든 이제 이런 심각한 손상으로서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초자라는 구조가 있어요. 초자는 뭐냐면 부모가 이것도 이제 내재와 관계가 있죠. 부모가 어렸을 때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어렸을 때 아기 때는 모든 걸 수용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자랄수록 모든 걸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뭘 해야 되냐면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안 되는 거를 가르쳐야 돼요. 적절하게. 근데 만일에 우리 애가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아이가 안 돼라는 말을 들을 시기에 안 돼라는 말을 못 듣고 컸다. 그게 이제 만 3세, 4세가 넘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이 아이의 양심의 구조인 초자아가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어렸을 때 너무 이렇게 한 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아이들이 반사회적인 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는 안 된다고 할 때 그 안 된다는 거를 너무 강력하게, 너무 세게, 아까 말했던 대로 너무너무 얘가 상처 있게 해버려도 이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돼, 하지 마, 그건 위험한 거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그렇게 하면 강아지가 아파. 강아지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금지들을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먹어. 이렇게 아이가 1세일 때의 행동 반경과 행동, 2세일 때의 행동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부모들은 안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반드시 가르쳐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부모들은 이걸 정말 안 가르치는 부모가 있어요. 또는 너무 힘들게 얘들을 막 꾸짖거나 화를 내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가르친다면 아이들의 이 초자아를 형성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적절하게 그 초자아가 형성되지 못하면 이제 이 초자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부모가 없을 때 내 속에서 부모가 돼가지고 이건 해야 되는 일, 이건 안 해도 되는 일, 사람이 하나도 없어도 여기서 훔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 어릴 때 그 초자아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사람들이 보통 100명이 있으면 3%? 많게는 4% 정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라고 생각하면 25명이 모이면 그 중에 인격장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명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퍼센트예요. 그런데 장애까지는 아니라도 반사회적인 쪽으로 가 있는 사람까지, 성격적인 특징이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여러분? 한 부서에 20명 있으면 거기에 적어도 한두 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두 명이 부하 직원이거나 상사가 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가족 중에 반사회적인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요, 그 가족 전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반사회성에 대한 연구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문제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이런 반사회적인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없나요? 혹은 여러분의 사춘기 가족, 사춘기의 자녀 중에 어머, 우리 애가 반사회적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애는 없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반사회적인 것이 사춘기 때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